안녕하세요.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소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화 기초 입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입국 3간작을 기초부터 설명을 세세히 하겠습니다. 입국 3간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국화 줄기를 세 줄기를 기른다고 해서 간자를 붙여서 삼간작이라고 합니다. 줄기간자 또는 삼본잎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삼간작의 주제는 새송이의 거대륜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송이도 이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송이는 우리가 천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송이는 지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인이라고 합니다. 이 천지인 송이의 이름은 삼간작에서만 사용하는 국화 단어입니다. 이 삼간작이 단본으로 연출할 때는 사무실이나 거실의 코너 장식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작품으로 만들 때는 천지인 새송이를 모두 다 키를 꼭 같게 만들고 위에서 봐서는 새송이가 정삼방향으로 배분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또 대형 전시장에서 모둠 화단으로 연출할 때는 지인의 두 송이는 높이를 같게 하고 천의 송이는 꽃주 한 개의 두께만큼 위로 올려서 만듭니다. 대국 삽목은 앞 시간에서 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간작은 대국 중에서도 삽목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삼간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1m 60 키 큰 거, 제일 작은 건 1m입니다. 그 중간에 1m 40, 1m 20이 있는데 일시에 5월 1일에 삽목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B9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삼간작에서는 B9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삽목 길이를 각각 틀리게 계단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모종의 키의 높이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1m 60은 5월 1일에 삽목을 합니다. 1m 40은 5월 10일, 1m 20은 5월 20일에 삽목하고 제일 작은 1m 모종은 5월 30일이나 6월 1일에 삽목을 합니다. 삽목할 때의 삽목 용토는 보통 대구과 마찬가지로 모래나 상토를 주로 사용합니다. 삽목하고 나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고사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늘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발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한냉사로 차양하여 관리를 합니다. 이 말은 50% 차광막으로 반그늘 지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삼간작에서 사용하는 화분은 3호 화분과 5호, 9호 이 세 가지입니다. 3호 화분은 1차 가식할 때 쓰는데 1호, 2호, 3호 하는 것은 한 호에 3cm를 가산합니다. 3호는 내경이 3, 3은 9, 안지름이 9cm입니다. 그리고 5호는 3, 5, 15, 내경이 15cm입니다. 9호는 3, 9, 27, 내경이 27cm입니다. 이 9호분은 마지막 정식 화분으로 사용할 때는 대개 화분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가름막이를 병용합니다. 상세한 것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목상에서 삽목하고 나서 모종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폐묘가 됩니다. 그래서 삽목 3주째 이러면 발근된 것부터 골라서 이래 삽목 포터에 옮겨 심습니다. 이것을 1차 가식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포토에 일단 배양토를 반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뿌리를 활짝 펼쳐서 얹어 놓고 그 위에 포토 언저리에서 1cm 짜리까지 배양토를 손으로서 뿌려서 채웁니다. 이때 배양토는 마른 것보다도 약간 촉촉한 편이 더 좋습니다. 배양토는 포토에 넣을 때 배양토는 다져지면 안됩니다. 포토를 들었다가 땅에 살짝 한두 번 톡톡 놓으면 모두가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포토에서부터는 상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토는 모판용 인조 토양입니다. 국화를 위한 전용 토양은 아닙니다. 아래 도표에서 붉은 화살표를 보세요. 상토의 산도는 5.5에서 6.5입니다. 그리고 위에 녹색 화살표를 보세요. 국화 생육 산도는 6.2에서 6.8입니다. 서로가 산도가 맞지 않아서 적응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면 일부분 포개진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산도가 맞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기서는 수능이 됩니다. 이 시기를 알아보면 삽목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화는 삽목할 때는 상토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삽목이 끝나고 포토에서 부터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산도가 맞지 않아서 포토에서부터는 상토가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에서부터는 포토용 배양토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포토에는 발효 건조 비율을 10% 정도, 바틀글, 즉 황토가 섞인 모래가 섞이고 한 바틀, 이것을 40%, 강모래나 마사토를 40%, 훈탄 숟가루죠. 이것을 숟가루 40%를 배합합니다. 여기서 발효 건조 비료는 3대 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래 종류에서는 뿌리의 활착과 배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숟가루 훈탄은 배양토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배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적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간작 적심은 보통 잎마디가 10마디 정도 자랐을 때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대국은 적심을 하고 나면 이 정화 우세의 원리에 의해서 위쪽엔 마디마다 싹이 잘 올라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3, 4마디는 태화되고 흔적만 남습니다. 소국은 전부 다 올라지만 대국은 대개 다 아래쪽이 이렇게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국에서 만약 3, 4마디에서 적심을 한다면 원하는 가지를 얻지 못해서 대다수가 폐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국에는 조금 높게 10마디 정도에서 적심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지를 몇 개를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포트에 국화를 옮긴 다음 2주 이상 두면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에 옮겨서 활착하고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바로 5호분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 가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빼냅니다. 포트 모양의 흙 플러그를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5호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만약 이때 포토에 상토로서 심었다면 그 상토 흙을 모두 다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뿌리를 활짝 펼쳐서 5호분에 넣고 이 속에 서로 만든 화분용 배양토를 충전합니다. 이렇게 가식한 후 활짝 되면 질소 우선 액비를 물비려져 1000배 이상으로 해석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상태를 봐가면서 잎과 줄기를 적시면서 뿌리에까지 푹 관수를 합니다.
이것을 관수 시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람한 새싹들이 격가지에서 조기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격가지 중에서 월등히 세력이 센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깝지만 이것은 싹둑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냅니다. 조금 미진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력이 비슷한 세 가지를 선택해서 기릅니다. 다음은 배양토와 거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배양토와 거름을 무시하고는 국화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국화 기른 배양토는 일반 노지의 토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화분이라는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식할 때 삼간작에서 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식할 때 처음부터 거름을 30% 40%로 배합한다면 화분 흙이 조기에 산성화되어서 후기 생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배양토에 만약 기초 거름을 짙게 한다면 뿌리가 자활력을 상실해서 장마가 지나고 삼복더위가 와서 햇빛을 받으면 시들면서 폐사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는 처음은 거름을 20% 정도로 배합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르면서 부족한 거름은 추비를 하면 됩니다. 추가 비료. 그래서 이 추가 비료는 자가 건조 비료가 제일 좋습니다. 오랫동안 재배하시는 분이나 양이 많은 분은 집에서 건조 비료를 만듭니다. 이것을 자가 건조 비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제목으로 강의를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면 낙엽과 쌀겨와 깨묵을 4대 2대 1 비율로 배합해서 발효시킵니다. 이것을 미처 준비 못하신 분은 상품으로 요사이 나옵니다. 이대로 흉내를 내서 이것보다도 더 재료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효과는 같습니다. 상품을 보면 낙엽 대신에 톱밥을 사용하고 쌀겨 대신에 우분이나 개분을 사용하는 축분 건조 비료가 나오죠. 깻묵 대신에 피마자 아주까리 막지를 넣는 유박 건조 비료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할 때도 낙엽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깻묵만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유박이죠. 깻묵이 유박이죠. 이렇게 해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낙엽과 깻묵과 쌀겨 이 세 가지를 콤비네이션 하여서 발효를 시켜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자가 건조 비료만 고집을 하지 말고 없는 분은 상품을 사도 됩니다. 꼭 같습니다. 이것을 사서 완전히 발효시킨 다음에 과리분말로 그대로 사용하든지 경단으로 뭉쳐서 아래의 토파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경단으로 뭉쳐서 사용하든지 이렇게 가루로 그냥 분말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밑거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정식하는 화분부터 이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예를 들면 5호 화분에다 정식을 한다 하면 5호 화분은 건조 비료를 밑에다 10ml씩 세 곳에 넣습니다. 위에다가 10ml씩 웃거름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거름의 총량은 60ml입니다. 근데 10ml씩 넣는다 말은 10ml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안 되죠. 이 경단으로 본다면 토토리 알 크기만 합니다. 10ml는. 그러면 이제 다른 화분들도 7로 8로 9호 10호도 이런 형식으로 정식할 때 건조 비료를 넣는 양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삼간작이죠. 삼간작은 구호 화분입니다. 구호 화분에는 밑거름으로 30ml씩 3군데 넣습니다. 30ml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경단으로 보면 굵은 밤톨 크기만 합니다. 그러면 대강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밑거름으로 3곳에 넣고 웃거름으로 위에 30ml 또 3곳에 넣습니다. 그럼 삼간작이 구호 화분의 거름의 총량은 180ml입니다. 180ml가 어떤지 상상이 안 가죠. 옛날 식으로 말하면 한 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한 홉을 6등분 해서 밑거름으로 3곳에 놔주고 웃거름으로 위에 3곳에 놓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는 방법은 진도가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간작 정식을 합니다. 정식은 6월 30일 이전에 구호분으로 정식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 정식 화분입니다. 구호 화분에 새 배양토를 화분용 배양토를 만들어서 화분의 3분의 1 정도 충전을 합니다. 구호 화분은 큰 화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8월달쯤 되면 이 뿌리가 꽉 차서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지상부의 줄기도 자라지 않고 꽃망울 또 굵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이나 9월달에 사람들은 조금 더 큰 10호 화분으로 분갈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분갈이를 하면 좋지 않는 애로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름대를 3방향으로 3개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두었다가 8월달에 뿌리 막힘 현상이 오기 전에 이것을 빼내고 이 자리에다가 새 배양토를 충전해 넣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시 뻗어나갈 공간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분 가리를 하지 않고도 무난히 지나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건조 비료를 30ml씩 밑거름으로 아래에 3곳에 놓아줍니다. 화분 가장자리를 가로 될 수 있는 데는 뺍니다. 이렇게 놓고 기르면 나중에 뿌리가 이 건조 비료를 따라서 아래로 급속히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건조 비료가 뿌리를 아래로 유인한다는 것,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호 화분을 빼내고 그 흙덩이를 깨어지지 않게 준비된 9호 화분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돌아가면서 빈 공간에는 새로 만든 화분용 배양토를 충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배양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다시 건조 비료를 웃거름으로 30ml씩 3곳에 나누어서 놓습니다. 이때 뿌리 가까이 놓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화분 가로 나와서 가장자리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배양토를 1cm나 2cm 두께로 그 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면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뿌리를 상하 좌우 사방으로 유도합니다. 유인합니다. 밑거름에서 밑으로 유인하고 웃거름에서는 위로 상하 좌우로 사방향에서 뿌리가 잘 자랍니다. 뿌리가 잘 자란다는 말은 지상부의 국화도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미처 몰라서든지 불편해서 안하고 기본 배양토에다가 거름을 충분히 넣어 준다면 거름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국화 뿌리의 성격이 천근성입니다. 얕을 천자 뿌리건자 지표 근처에만 몰려서 살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 비료로 유도하지 않고 배양토 자체에만 많이 넣어주면 조기에 산성화되어서 상태도 좋지 않고 뿌리가 위로만 몰려 있기 때문에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점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국화를 기르는 방법을 세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디자인입니다. 국화의 기초, 자세, 착상, 모양 만들기, 포기, 맵시 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국화 새 줄기가 20cm 정도 이상 자랐을 때 지주대 3개를 화분벽에 붙여서 아래 바닥에 닿도록 깊이 꽂습니다. 정삼방향으로. 그러고 나서 알루미늄 선을 국화 가지에 감아서 국화 가지를 삼방향으로 유인해서 지주대에 고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알루미늄 선이 좋긴 좋은데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렴한 칼라 타일로 분지, 3분지 유인하는 요령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분 중심에 지주대를 깊이 꽂습니다. 바닥에 닿도록. 그 다음 국화 포기를 밑둥 지주대에 단단히 묶습니다. 작업 중에 움직이지 말라고 임시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국화 3분지점에서 조금 위에 지주대에다가 칼라 타일로 단단히 묶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 가지로 건너가서 국화 가지에 나선형으로 감아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 가지를 다음 단계에서 수평선 가까이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도 지주대와 국화 가지와의 사이에 칼라 타일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화 가지와 지주대가 만나는 접점에서 국화 가지를 둔각으로 위로 굽혀 올립니다. 이렇게 굽혀 올린 다음 지주대에 칼라 타일로 한두 점 느슨히 고정시켜 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가지 다 모두 작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4, 5일 놔두면 이 모양대로 가지가 고정이 됩니다. 고정된 다음에 이 칼라 타일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실수로 작업을 잘못하면 지주대가 벌어지면 이 중심의 3분지점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지주대에 칼라 타일로 안전띠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 모양이 입국의 기초 자세입니다. 정좌라고 하죠. 여기에서 윗선에다가 B9을 분무하면 달마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B9을 주지 말고 B류를 주면 지금 얘기하는 삼간작이 됩니다. 그리고 윗선 3개의 선에다가 3분지 적심을 하면 입국 구간작이 됩니다. 계속 적심하면 다간작, 다른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간작, 다간작, 다른작 모두 이 기초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결론입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위에서 내리다 보면 정삼방향으로 분지되어 있어야 작품의 자세가 반듯하고 산뜻한 정품이 되는 것입니다. 5월 하순에 삽목한 모종을 보면 7월에 이르면 국화 높이가 화분 바닥에서 선까지 1m 20 정도 됩니다. 이 작품이 8월에 이르면 뿌리 막힘이 예상되어서 이때는 가름대를 빼내고 그 자리에 배양토를 충전해서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주대 교체와 꽃 피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길렀으면 다 길렀다고 손 놓아 버립니다. 열심히 길러서 꽃망울이 달려서 꽃망울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손을 놓아 버립니다. 다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보면 입구에 밑에는 잘 길렀는데 꽃이 신통찮죠. 꽃이 크지도 않고 꽃이 삐뚤고 납작하고 전부 이렇습니다. 꽃이 아주 잘 핀 꽃은 극히 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손 놓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못 생각이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꽃송이를 얼마나 크게 피우느냐, 얼마나 반듯하게 보기 좋게 다듬어서 피우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우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보통 전에는 삼간작에서 여기에다가 B9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길어오는 것이 보기 싫다고 이 꽃망울을 밑에 달기 위해서 B9을 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꽃은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피어내리기 때문에 이 줄기, 꽃목 긴 것의 3분의 1 정도는 꽃송이 속에 감프라지 됩니다. 은폐되어 버립니다. 또 B9은 국화 껍질에 묻어서 껍질 표피 속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되어서 국화 껍질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용에 B9이 꽃망울 껍질에 묻으면 꽃망울 껍질이 굳어버립니다. 그럼 꽃망울 벌어지는데 장애가 조금 됩니다. 그렇다면 꽃망울이 크기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삼간작의 주제는 거대륜입니다. 꽃을 크게 피우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삼간작에서는 B9을 일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자라 올라가면서 꽃목이 자라 올라가면서 잎이 차차 적어지고 나중에 잎이 없어지면서 꽃망울이 맺혀서 꽃이 피는 자연 개화를 시키면 훨씬 더 꽃이 크고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꽃목이 자라 오르다가 정지할 때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말고 임시 지주대에 기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 관리만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순쯤 돼서 꽃이 3분의 1쯤 피면 꽃목이 자람이 정지한다고 했죠. 이때 이 지주대를 임시 지주대를 뽑아내고 새로운 지주대를 교체합니다. 교체하고 지주대와 꽃목과 높이가 같게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꽃목과 지주대를 꼭 맞게 해서 묶음끈으로 묶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묶음끈을 너무 단단히 꼭 묶으면 수간이 압착이 되어서 수액의 오르내림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액의 오르내림에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에 꽃잎 벌어짐에 장애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압착된 부분 쪽으로 꽃 색깔이 퇴색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꼭 멜 필요 없어요. 넘어지지 않도록만 느슨하게 걸쳐 놓으면 됩니다. 꽃받침대 달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전시장에 가보면 어떤 초보생들은 꽃받침대를 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받침대를 달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앞장에서 10월 중순 되면 꽃목이 자람이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위로 피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들이어 내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꽃받침대를 꽃목에 단다면 아래로 들이어 내리는 방향을 방해했기 때문에 꽃이 납작하게 핍니다. 항상 이렇게 했던 사람은 그 납작한 꽃이 국화 본연의 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꽃 받침대를 꽃목에서부터 3cm 아래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5일쯤 됩니다. 이때가 이쯤 피었을 때는 그리고 다시 5일 후에 10월 20일 경에 와서 보면 꽃잎이 아래로 들이어 내리죠. 3cm 아래에 달아놓은 꽃받침대 위에 얹힙니다. 아래로 들이어 내렸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만약 꽃받침대를 꽃목에 달았다면 이렇게 안 피죠. 이렇게 납작해 버리죠. 그래서 알겠죠.
3cm 밑에 달아야 꽃잎이 이렇게 아래로 길게 들여 내립니다. 다시 5일 지나서 10월 25일경에 봤더니 잎이 들이어 내려서 비늘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훤히 보입니다. 다시 5일 지나서 10월 말일경에 보니까 이러한 완전한 자세로 만개를 했습니다. 보면 아래에 꽃받침대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둥근 아주 좋은 꽃이 피었는데, 만약 이것을 3cm 아래로 안 내리고 꼬목에 달았더라면, 여기 달았죠. 이쯤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납작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3cm 이상 아래로 내려 달아야 둥근 꽃이 보기 좋게 북스럽게 핍니다. 이것이 대국 본연의 자태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삼간작의 주제는 세송이의 큰 거대륜의 꽃송이입니다. 두 번째는 구호 화분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구호 화분보다가도 꽃이 크든지 같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호 화분으로 하지 않고 9호 화분으로, 어렵더라도 9호 화분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접지면에서 10cm 정도 위에서 3방향으로 분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화분 언저리 굽힘점에서 위로 곧게 1m 이상 길러 올려야 합니다. 옆에서 끌어온 가지를 끌어오면 이것은 삼간작의 정품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아래에서 위까지 국화 잎이 한 잎도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한 잎도 병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들여서 길러 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거대한 꽃송이, 새송이가 활짝 피면 보기가 좋습니다. 얼핏 보면 줄기 3개다, 꽃송이 3개, 9송이, 10송이, 12송이 하는 분은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작품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12송이 만들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의 강창학이었습니다.